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4봉지와 같은 종류의 사탕 2개를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과자랑 사탕을 나눠줬으면 좋겠대.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과자가 4개가 있어. 과자가 4개.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야. 그 다음 사탕은 2개가 있어. 사탕은 서로 같은 종류.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그래서 과자랑 사탕을 나눠줄 건데 5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니까 근데 남김없이 아무도 받지 못한 학생 없이 나눠줘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 일단 5개를 나눠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나가 남았을 거 아니야. 과자나 사탕이. 그걸 한 명에게 더 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지 모두 다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남김없이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아, 얘가 6개의 제품이 있으니까 6개 중에 5명의 학생에게 하나씩을 먼저 골라서 나눠주자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과자 1개를 5명 중에 1명에게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치? 근데 얘는 애초에 이거부터 틀렸어. 이거부터 틀렸거든. 일단 이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데 얘가 왜 틀렸냐면 내가 처음에 여기 과자랑 사탕을 나눠줄 때 5명의 학생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봐. 그때 내가 과자나 사탕을 예를 들어 A, B, C, D, E 나눠준 거야. 처음에 요거를. 그럼 남은 사탕 하나를 야, 너 하나 더 먹어라고 준 거야. 그럼 되잖아. 맞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6개 중에 5개를 줄 때 그냥 이 6개 중에 5개를 고민한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눠준 것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 경우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남은 과자 하나를 아무한테나 줬는데 그게 얘가 받은 거지. 그럼 사실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똑같은 경우가 돼버린다고. 그럼 중복 카운팅이 된다고. 맞지? 이렇게 세버리면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어쨌든 이건 확실하잖아. 누군가는 2개를 받아야 된다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요 과자랑 사탕을 총 5개의 묶음으로 분류할 거야. 그러니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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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묶음을 분류할 거야. 근데 그 묶음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경우가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냐? 잘 봐. 한번 써줄게. 첫 번째. 과자는 각각 주고 사탕은 같이 주는 경우. 과자는 각각 주고 사탕은 같이 주는 경우. 두 번째. 같이 주는 제품이, 같이 주는 묶음이 과자와 사탕이 되는 경우. 나머지는 다 따로.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잘 봐. 여기 끝까지 들어야 돼. 되게 어려워.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자끼리 2개를 같이 준 거지. 요 경우 3가지로 분류가 될 거다, 상황이. 자, 이 경우를 하나하나 풀어볼게. 잘 봐. 어려워. 요 경우부터 가보자. 자, 요 경우.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요 6개를 나눠줄 건데 얘네 둘을 묶어야 되지. 근데 똑같은 사탕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를 묶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물어볼게. 요 과자들과 사탕 묶음은 구분이 돼, 안 돼, 서로? 과자들끼리는 구분이 되지. 서로 다른 종류니까. 그럼 묶은 사탕은 구분이 돼, 안 돼? 되겠지. 사탕이랑 과자는 다른데, 맞지? 그럼 이대로 뭐 하면 돼? 5팩으로 5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면 돼. 요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잘 봐. 집중해봐. 내가 왜 구분이 되는지를 물어봤는지.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다른 종류의 과자랑 같은 종류의 사탕이 있어. 거기서 사탕 하나 하고 과자 하나 하고 묶을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묶일 과자랑 여기에 묶일 사탕을 골라야 돼, 일단. 지금 A라고 쓰긴 했지만 어떤 과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과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이어서 사탕도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지. 그게 몇 가지냐? 한 가지. 왜 한 가지인지를 구분해야 돼. 왜?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이니까 이 사탕을 묶든지 이 사탕을 묶든지 결과는 똑같겠지.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묶여 있어. 그럼 묶은 상태에 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는 서로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는 거야. 과자끼리는 당연히 구분이 되고 과자랑 사탕이 같이 있는 거랑 사탕만 단독으로 있는 거랑 구분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뭐 하면 돼? 곱하기 5팩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여기 두 번째인 거야. 자,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 세 번째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과자 2개를 묶어야 되지. 그치? 근데 A, B를 묶나 B, A를 묶나 똑같을 테니 과자 4개 중에 2개를 조합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이 5개의 제품은 구분이 다 돼? 그치? 안 돼야 돼. 왜? 얘네들은 구분이 안 돼야 돼. 왜? 사탕 2개는 똑같은 사탕이잖아. 그래서 서로 같은 순열 내가 설명한 적 있죠. 그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얘네까지는 구분되거든? 얘네 둘이 구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냐? 5개를 먼저 나열해. 근데 요 사탕 2개를 나열하는 건 똑같으니까 뭐해? 취소시켜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혹은 이렇게 풀어도 돼. 혹은 4C2에다가 이렇게 풀어도 돼. 우리 조합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요 3명을 이 5명 중에 3명한테 나눠줘. 그 다음 뭐 하는 거냐? 얘네 둘을 빈자리 2개 중에 그냥 2개에다 집어 넣는 거야. 조합으로. 이렇게. 나머지 2개는 사탕을 무조건 받아라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그 경우나 똑같을 거거든. 얘 계산하면 얼마야? 12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야? 60. 자, 얘도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야? 60.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다 이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상관없다. 그치? 이걸로 해볼게. 이걸로. 우리 같은 거 씻는 수녀 배웠으니까. 그치? 이걸로 이용해보면 잘 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0이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4 곱하기 120. 얘는 그냥 120. 그럼 120으로 묶어볼까? 120으로 묶으면 얘는 1 남고, 그지? 얘는 4 남고, 얘는 3 남는 거지. 그래서 8 곱하기 120 하니까 얼마야? 960이 답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15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걔를 번호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되어 있대. 이 중에서 3개의 사물함을 선택을 할 건데 그때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 각각 n개 이상의 사물함이 있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fn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사물함이거든. 그래서 사물함을 쭉 나열되어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3개를 선택할 건데 그 사물함 사이사이에 몇 개 이상의 뭐 이렇게 사물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3개의 사물함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15개 중에 3개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5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좀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해보자면, 잘 봐. 이런 거거든. 내가 어떤 사물함을 3개 고를 거야. 그 사물함 사이에 몇 개의 사물함이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야. 이렇게. 몇 개의 사물함. 그치? 근데 총 나는 사물함을 3개를 고를 거니까 몇 개의 사물함을 더 배치를 해야 되냐면 총 15개라며. 그치? 그럼 3개를 배치했으니까 12개의 사물함을 더 배치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12개의 사물함 중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2개 배치할 수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물함들은 몇 번이냐라고 하면 1, 2, 3번 사물함과 4, 5, 6, 7, 8번 사물함과 9, 10, 11, 12번 사물함 이런 걸 골랐다라고 생각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이제 얘가 사물함이 여기 왼쪽에 이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사물함 왼쪽에 꼭 2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1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1번을 골랐을 수도 있잖아. 1번을 골랐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1번 사물함, 뭐 2번 사물함, 3, 4, 5, 6번 사물함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좀 할 거냐면 내가 사물함 3개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각 사물함들 사이사이 양쪽도 마찬가지 그 사물함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만 좀 파악을 하면 이 사물함 번호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몇 개씩 들어가지. 여기에 만약에 2개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3번 사물함, 여기에 3개가 들어갔어 그럼 1, 2, 3, 4번 사물함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 사물함들 사이에 몇 개의 사물함이 들어가는지만 알면 이 사물함을 내가 선택한 사물함의 번호가 몇 번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물함이 총 12개가 있다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 12개의 사물함이 내가 선택한 사물함 3개를 끼워 넣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끼워 넣고 여기 끼워 넣고 여기 끼워 넣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이 사물함들을 여기다 끼워 넣었으면 내가 첫 번째 사물함이 얘거든. 그 왼쪽에 3개 넣었다 이런 뜻이야. 두 번째 사물함이 얘거든. 그럼 첫 번째 사물함과 두 번째 사물함 사이에 4개를 넣었다 이런 뜻이야. 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하나만 넣을 거고 여기에 4개 넣었다 이런 뜻으로 쪼개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려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사물함을 쪼갤 때 요렇게 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선생님 이거 같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잘 봐. 얘를 이렇게 쪼개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3개 넣을 거고 여기 1번 사물함과 2번 사물함 내가 선택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물함 사이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가 다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앞에서부터 1, 2, 3, 4번 사물함 얘가 5번 사물함인가 보지. 그러니까 4, 5를 연달아 골라도 되는 거잖아. 뭐 이웃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사물함 이런 식으로 배열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결국 이거야. 내가 사물함 12개를 놓을 건데 그 12개 사이사이에 내가 선택한 사물함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이사이라고 하니 12개 사이사이 이렇게니까 13개의 위치에다가 3개를 집어넣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여기에 다 들어가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3개 있고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사물함 4번, 5번, 6번에다가 나머지 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한 번에 생각할 거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 12개와 내가 선택한 사물함 3개, 총 몇 개? 15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열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그라미 12개는 다 같은 거죠. 그 다음 막대기 요 3개, 내가 지금 선택한 사물함 요 3개도 같은 거지. 그래서 걔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내가 설명한 적 있잖아. 맞지? 근데 사실 이건 교육과정 외잖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죠?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 그렇지. 조합으로도. 얘가 어쨌든 동그라미 12개와 막대기 3개면 총 15개의 자리에 막대기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줘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잘 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게 뭔지는 알았어. 내가 왜 요지랄로 썼는지는 알아야 돼. 잘 봐 이제. 이어서 나는 이제 뭐 할 거냐. 나는 이제 이 중에서 3개의 사물함 선택했고 그때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 각각 n개 이상의 사물함이 선택되도록 했으면 좋겠대. 첫 번째 F3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사물함 사이는 지금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기랑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선택한 사물함의 사이니까. 이쪽은 사이가 아니지. 그치? 그 선택한 사물함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3개 이상의 사물함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리 3개의 사물함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미리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12개를 원래 채웠어야 되는데 6개를 미리 넣어놓은 거잖아.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은 거지. 그 6개를 다시 한번 또 뭐 하는 거야? 3개의 사물함에 나눠서 넣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고르고 요렇게 고르고 요렇게 골랐다고 해봐. 그럼 어떤 느낌이냐? 얘는 첫 번째 선택한 사물함 왼쪽에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3개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미 3개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여긴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1번, 2, 3, 4, 5, 6, 7, 8번, 9, 10, 11, 12, 13, 14, 15번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6개 남은 이미 내가 배정을 한 거 빼고 나머지 6개를 칸막이를 통해서 분류해 주면 돼. 그지? 근데 얘네들은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돼도 된다 그랬지? 그지? 요 그림이면 뭔데? 여기 없는 거고 하나, 둘, 3개 추가하는 거고 여기도 빈 거지. 그러니까 빈 건데 이미 3개는 아까 미리 넣었잖아. 왜냐면 사물함 사이사이에 3개는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열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얘는 동그라미 6개와 막대기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개? 9개를 배열하는 거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 6개 똑같고 막대기 3개는 똑같아요 라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조합으로 9개 중에 막대기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도 된다. 그래서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6이라서 3, 4, 12 곱하기 7이라서 얼마냐면 84가 된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F4 가볼게. F4. 자, F4는 뭐가 되는 거냐? 이 사이사이에 몇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사물함이 4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4개. 그치? 그럼 12개를 넣었어야 되는데 4개, 4개씩 이미 넣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 그치? 4개의 사물함만 더 집어넣으면 되고 이제 똑같죠? 4개의 사물함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거를 막대기 3개로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한 사물함 앞에 요거 하나가 있었던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하나가 더 추가될 거야. 4개는 이미 있는 거고 거기다 추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2개가 추가되는 거고 없는 거지. 그러면 1번, 2번 사물함, 3, 4, 5, 6, 7, 8번 사물함, 9, 10, 11, 12, 13, 14, 15번 사물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동그라미 4개와 막대기 3개니까 총 7개를 나열하는 거고 거기서 4팩, 4팩 똑같으니까 걔를 지워준다. 그치? 왜 동그라미 4개, 막대기 3개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써도 돼? 7개 중에 막대기가 들어갈 3자리를 골라도 되고 얘는 얼마라고 쓸 거냐? 7, 6, 5분의
6이다 라고 해서 약분해서 얼마? 35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니까 얼마야? 119가 답입니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다음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에 각각 3장의 카드를 총 3장씩 총 12장이 있대. 1, 2, 3, 4가 총 3장씩 있대. 다음 여기서 규칙에 맞게 쓸 건데 이거 진짜 안 어려우니까 제발 꼭 읽어봐. 제발. 진짜 졸라 쉬워. 각 행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배열한다. 각 행에. 이 가로줄에는 1, 2, 3, 4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배열할 거래. 각 열에는 이웃한 행에는 같은 숫자를 배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다 1, 2, 3, 4를 만약에 썼어. 여기는 2는 집어넣을 수 있는데 1은 못 집어넣는 거야. 왜? 1, 1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또 밑에 여기다 1 만약에 2 집어넣었다고 해봐. 여기 뭐 못 집어넣어? 2 못 집어넣는 거야. 1은 집어넣어 상관없지. 왜? 얘랑 이웃한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파악해주면 되거든. 되게 별거 아니거든. 다시 보면. 그래서 결국 그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니? 솔직히 이거 이해만 하면 끝나. 이해만 하면. 그럼 첫 줄에다가 4개를 넣는 경우 얼마야? 4팩이지. 그치? 그럼 여기 만약에 1, 2, 3, 4가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그 밑에 여기 1, 2, 3, 4 못 집어넣는 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수형도 문제. 알파벳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밑에 소문자 똑같은 알파벳은 쓰지 마라 이거지. 맞지? 그럼 4개짜리면 내가 몇 개 나온다 했을 경우. 그래 9개. 그럼 여기다 또 채웠어. 예를 들어 2, 3, 4, 1 채웠어. 그럼 그 밑에도 또 몇 개야? 이 밑에 2 못 써 이거잖아. 또 몇 개야? 얘도 9개겠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24 곱하기 80에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이건 너네가 해봐. 다음 상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 카드를 한 장씩 꺼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으면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데. 자, 짝수가 뭐 있냐면 2, 4, 6, 8이 있는 거지. 홀수가 뭐 있냐면 1, 3, 5, 7이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 내가 4장의 카드를 뽑을 거야. 그치? 근데 한 장씩 꺼내가지고 모두 뽑으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그럼 한 장씩 꺼내니까 순서를 좀 고려해줘야 돼.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1 꺼내고 그 다음 2 꺼내는 상황이랑 2 꺼내고 그 다음 1 꺼내는 상황이랑 다른 상황인 거야. 그때 뭐 할 거냐면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때까지 뽑은 그 카드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요걸 다 더해가지고 4패고 나눠달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야, F3은 있잖아. 3번 만에 상황이 끝났다라는 거지. 근데 3번 만에 짝수를 모두 다 꺼낼 수 있어? 불가능하지. 얘는 경우가 불가능한 거니까 0개가 되는 거야. 그냥 아예 안 되잖아. 그럼 이어서 F4는 뭐야? 4번 만에 짝수를 모두 다 꺼내야 되니까 이 짝수 4개를 그냥 다 꺼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연달아서. 그렇지? 그럼 짝수 4개를 꺼낼 때 꺼내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야? 4팩이 되는 거지. 4팩. 그렇지? 그럼 이어서 자, F5는 뭘 얘기하는 거야? 5번째 만에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5번째 애는 무조건 짝수를 꺼내야 돼. 맞아? 마지막 5번째 애는. 그렇지? 그럼 무슨 생각할 거냐? 일단 짝수 4개는 모두 다 꺼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5개를 꺼내서 상황이 끝나야 되니까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먼저 가져올게. 그럼 숫자 카드 짝수 4개와 홀수 하나를 만든 거야. 그 중에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맨 마지막에 꺼낼 거라고 미리 골라줘. 얘 짝수 그거 맨 마지막에 꺼낼 거래. 그럼 나머지 4개, 홀수를 포함한 이 4개를 뭐 하면 돼?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4, 16 곱하기 4팩이다. 이어서 F6은 6번 만에 끝나야 되니까 짝수 4개랑 홀수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4개 중에 일단 2개를 골라. 아직 나열은 안 할게. 순서 바꾸는 건 나중에. 그 다음 뭐해? 짝수 4개 중에 짝수 4개 무조건 가져가야지. 상황이 끝나야 되니까. 그 4개 중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꺼낸다라고 해줘야지. 상황이 끝나버려야 되니까. 짝수로 끝나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 뭐해? 그 다음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 어떻게 나열해? 짝수 하나 골랐죠? 그럼 짝수 4개 중에 하나 빠졌지? 그 다음 홀수 2개 추가됐잖아. 그럼 몇 개야? 5개인가? 5개를 나열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6 곱하기 4 곱하기 24인가? 6, 4, 24? 24 곱하기 5팩이 된다. 그걸 뭐 하래? 다 더해가지고 걔를 4팩으로 나눠달래. 그럼 0 더하기 4팩 더하기 16 곱하기 4팩 더하기 24 곱하기 4팩 24 곱하기 5팩 그거 분의 4팩이래. 우리 4팩이 얼마인 거 알죠? 24 맞지? 약분하면 요거 지워지니까 여기 1 남죠? 얘도 같이 약분하면서 16 남죠? 얘가 24니까 약분하면 5팩 나오니까 120 남는 거지. 120. 그래서 0은 의미 없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47인가? 14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아니네 137이네. 137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가지고 나열할 때,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자리 잔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각 자리의 수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도 7의 배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합이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합이 7이 되는 경우, 합이 14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21은 안 되거든. 아무리 큰 두 개를 골라도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하고 6 고른 경우, 그 다음에 2하고 5 고른 경우, 그 다음 3하고 4 고른 경우, 이렇게 되겠네. 합이 7이 되는 경우. 이어서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5하고 9 고른 경우, 6하고 8 고른 경우 말고 없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5가지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뭐 할 거냐? 일단 이거야. 내가 9개 중에 3장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거기서 안 되는 경우를 빼주자고. 그렇지? 안 되는 경우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먼저 구할게. 그 다음에 걔를 3팩 나열할게.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9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뭐야? 이런 경우들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 6을 뽑은 경우는 안 될 거야. 그치? 그럼 1, 6을 뽑고 하나를 더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1, 6 뽑고 1부터 9까지 중에 총 9개 중에 1, 6 뽑았어.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 7개는 빼줘야겠네. 얘도 7개 빼주고 얘도 7개 빼주고 얘도 7개 빼주고 얘도 7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 다 7개씩 빼줘야겠네. 그치? 그래서 이걸 뺄 거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빼다 보면 1, 6, 8로 만들어진 경우는 뭐야? 2번 빼줬겠지. 왜? 1, 6으로 만들어진 경우 안에 8도 들어간 경우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 6, 8로 들어간 경우는 한번 빼줘야 되고, 또 2, 5, 9가 동시에 들어간 경우 이거 2개는 빼줘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빼줘야 돼. 그치? 이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설명해 볼게. 요 7 곱하기 5라는 건 요걸 얘기한 거야. 그 경우에서 중복되는 경우, 요 경우를 제거해 준다 이거지. 그거는 빼고 해야지. 왜냐면 여기 2번 카운트 됐을 거 아니야. 1, 6, 8은 여기서 셌을 거고 1, 6, 8도 여기서도 셌을 거라고. 2번 셌을 거니까. 맞지? 요걸 빼준다.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야 이제? 얘는 3팩은 6이고요. 9C3이 얼마야? 9, 8,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 계산하면 3, 4, 84네. 84 마이너스 7호 35에서 2를 뺀다. 그럼 얼마가 돼? 빼기 33이 되는 거고, 계산하면 얼마야? 도와줘봐. 51 이렇게 되네. 51. 그거에다가 뭐해? 6배 해줘야지. 그래서 얼마가 돼? 얘는 306이에요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다음 두 문자 x, y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의 문자를 택해 8자리 문자열을 만든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x랑 y는 모두 적어도 1개씩은 사용하래. 그러면 첫 번째 문자는 x고 y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해보면 이런 거지. 잘 봐. x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맞지? x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총 몇 개를 놔야 돼? 7개를 놔야 돼. 7개. x로 시작한 다음에 7개. 여기 7개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그 x랑 y는 모두 적어도 1개씩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7개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x는 6개가 추가되고 y는 1개인 경우도 있겠지. 그치? 이거 하나 플러스 7개니까 맞지? 두 번째 x가 5개고 y가 몇 개? 2개인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x가 4개고 y가 3개인 경우도 있을 거야. 다음 네 번째 x가 3개고 y가 4개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끝이야. 왜냐면 y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x가 3개 있어요. 이렇게. 그때 y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교대라서 끝이야. 만약에 x 하나라도 줄어들잖아? 그럼 y가 하나 늘어날 텐데 그러면 y끼리 이웃해버려. 그지? y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요게 맥시멈이다. 그래서 요 4가지 경우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가볼게. 자, 얘는 일단 앞에 x 넣을 거니까 뭐 냅두고 x 6개와 y 1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얼마야? 근데 x가 똑같잖아. 그렇지? x가 똑같잖아. 몇 개야? x가 똑같으니까 그냥 x부터 나열할 수 있는 경우 몇 개야? 600. 600 아니지. 미안해. x부터 나열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그 x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 y가 들어가면 되겠지. 몇 가지야? 7가지. 그치? 왜? x
여기 나열했어. 근데 y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아, 물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이거 그냥 나열하면 돼. 이거 나열하면 얼마인데? 이거 나열하면 얼마? 700. 근데 거기서 뭐해? x 똑같으니까 600 나눠서 7개요 라고 풀어도 되고, 혹은 어쨌든 7개를 나열할 거니까 7개에서 y가 들어가 한 자리를 골라도 돼. 그래도 7개긴 해. 근데 이 내용까지 좀 다 이해를 하려면 x가 몇 개? 6개 있는 거야. 그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7개의 자리 중에 y가 들어가 한 자리를 고르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몇 가지? 7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잘 봐, 이거야. x 5개를 먼저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요거야, 요거. 그치? x 5개. 그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자리 중에 y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다 이거지. 얼마야?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x가 4개야, x가 4개. x가 4개. 그 4개의 사이사이 뭐? 5자리 중에 y가 들어갈 3자리를 고른다 이거지. 얼마? 10인 거지. 그럼 얘는 뭐야? x가 3개인 거고, 그 3개의 사이사이 4개의 자리 중에 y가 들어갈 4자리를 고르는 거야. 근데 왜 조합으로 고르는 거야? y끼리 자리 바꾸는 건 의미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지. 다 더하면 되겠네. 다 더하면 얼마야? 22에다가 13 더하니까 35냐? 35? 35인가 봐. 맞지? 아닌데? 35가 아니잖아. 뭐해? 22에다가 11 더하니까 33이다. 33. 다 몇 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0, 1, 2, 3, 4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래. 예를 들어 1234라는 숫자를 보자. 1234. 1234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1000 더하기 200 더하기 30 더하기 4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치? 왜 이걸 이렇게 써봤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1234, 뭐 2324,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10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로 다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1000의 자리가 1인 거. 쉽게 말하면 1 뭐뭐뭐로 시작하는 이런 1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1000이 몇 번 더해지는지 알 거고, 뭐,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는 숫자를 몇 개인지만 알면 200을 그만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 1000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 그럼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1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인 3개 중에 하나, 1의 자리인 2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겠지. 그래서 총 몇 개 나오냐면 24개가 나올 거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총 몇 번 더해질 거냐면 그 숫자를 다 더하면 총 24번 더해질 거다 이거지. 근데 1000만 그러겠냐 이거야. 당연히 뭐도 돼. 2000일 때도 가능할 거고요, 3000일 때도 그럴 거고요, 4000일 때도 그렇지 않겠냐 이거지. 그치? 요게 다 더해질 거다는 거죠. 24번씩 이렇게. 그 얘네들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24 곱하기 1000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겠지. 그럼 1, 2, 3, 4 더 넣으니까 10이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2, 4, 0, 0, 0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돼. 요게 답이네, 요게. 요게 10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거야. 그 지금 이어서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100의 자리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3가지인 거지. 왜? 0은 못 쓰니까. 그치? 여기는 다시 3가지. 왜? 여기 쓴 거 제거했지만 0이 추가되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지. 곱하면 18가지가 된다. 그럼 얘도 18개가 총 뭐야? 100, 200, 300, 400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도 100단위로 묶으면 1, 2, 3, 4가 되겠지. 그치? 얘가 10인 거 알죠? 그래서 얘는 1, 8, 0, 0, 0이 된다 이거지. 그럼 뻔하다고 이제. 1, 뭐인 거.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1인 것도 마찬가지로 18 곱하기 10 곱하기 이게 10일 거라고. 1, 2, 3, 4 다 더한 게. 그럼 얼마야? 1, 8, 0, 0이 된다. 마지막 1의 자리가 1인 거는 뭐야? 걔는 180이겠지 뭐. 왜? 18 곱하기 10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1이 8개, 1이 18개, 2가 18개, 3이 18개, 4가 18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0은 의미 없잖아. 0은 더 하나만 의미 없으니까.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겠네. 다 더하면 얼마야? 헷갈리니까 2, 4. 하나, 둘, 셋. 넷이야? 그 다음에 1, 8. 하나, 둘, 셋이야? 1, 8, 하나, 둘이고
18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다 더하면 얼마냐? 08992가 되는 거네. 요거네, 요거 찾아주면 되겠다. 다 몇 번이야? 5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아, 5번 아니네. 4번이라고 풀어주면 된다.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8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도형 A, B, C, D, E, F, G, H가 있는데 그때 8개의 문자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 이 도형에 요 문자를 넣을 거래.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근데 두 문자 A와 C는 같은 변을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데 A하고 C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C는 여기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만약에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C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그러니까 A의 위치에 따라 막 달라지잖아. 되게 복잡하다고. 그럼 두 번째, 이번엔 E하고 F는 같은 행에 써놓지 않는데. 자, E하고 F는 요 줄 중에는 다른 줄에 써넣으래.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얘는 가조건보다 나조건이 좀 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구할 거야. 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냥 가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나를 만족하면서 가를 만족하는 게 있을 거고 나를 만족하면서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만족하면서 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거하면 나하고 가를 다 만족하는 경우가 남겠지. 요건 내가 스텝 2에서도 몇 번 설명했어.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할 거냐 빼기 나도 만족을 하고 가는 만족을 안 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면 그 안에 나를 만족하는 경우 안엔 가를 만족하는 경우가 남아있을 거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잘 봐. 그때 가, 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할 거거든. 나는 EF만 신경 쓰면 되긴 하잖아. 근데 E하고 F도 신경 써야 되지만 A하고 C도 다 나열을 할 거야.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이 경우에서 이 경우를 좀 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가면서 가볼게. 제발 다시 가볼게. 제발. 그래서 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구해보자. 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를 만족하는 경우는 먼저 전체가 몇 개야? 행이 2개지. 그 2개의 행 중에 E하고 F는 다른 행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 다른 행에서 자리를 먼저 골라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1행 중에 그 4개의 자리 중에 먼저 자리 한 자리를 고르고 밑에 2행 중에 4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랐어. 예를 들어 요 자리랑 요 자리를 골랐다고 생각해.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왜? 얘네들은 뭐 이웃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만 다르면 된다 했잖아. 그때 뭐 하면 돼? EF를 집어넣을 거니까 곱하기 2팩이 되는 거야. 그치? 요게 이제 나를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 뭐 해야 돼? 나머지 애들 6명을 다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줄게. 6명을 다 나열하면 되는데 먼저 A하고 B 먼저 A하고 C 먼저 낼 거야. 왜 그런지 일단 봐봐. 계산해보면 알 거야. A하고 C를 먼저 넣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이 남은 6자리 중에 A, C를 집어 넣는 거야. 2자리를.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 아까 EF를 먼저 넣은 거잖아. B, D, G, H. 그 4명을 나열할 거야. 이거 4팩. 요게 지금 뭐 한 거야? 요거 나 구한 거야. 나. 이렇게 나. 나를 만족하는 거야. 거기서 뭐 할 거야? 뺄 거야. 뭐를 빼? 나는 만족하되 가는 만족 안 하는 경우. 자, 나를 만족하는데 가를 만족 안 하는 건데 그럼 가를 만족 안 한다는 건 A하고 C가 같은 변을 공유한다라는 거야. 공유하지 않는 걸 찾고 싶은데 맞지? 그럼 A하고 C가 같은 변을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공유하거나 양옆으로 이렇게 공유하거나 이 2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위아래로 공유한다고 한번 해보자. 잘 봐. 첫 번째 위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공유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때 A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냐면 1열에 위아래로 가거나 2열에 들어가거나 3열에 들어가거나 4열에 들어가거나 해서 총 4가지 중에 하나야. 그 안에서 이 열을 골랐어. 그 안에서 A하고 C는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팩. 그치? 이러면 가를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만족은 해야 되잖아. 나를 만족하는 경우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뭔데? E하고 F는 같은 행이 아닌 다른 행에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첫 번째 여기서 뭐 한 거야? 이 14개 중에 하나 고른 거야. 그 열에다가 A하고 C를 집어넣은 이런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다른 행에다가 E하고 F를 집어넣을 거니까 1행에 먼저 3자리 중에 하나 골라. 2행에 3자리 중에 하나 골라. 그 다음 뭐해? 그 고른 자리 중에 EF를 집어넣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A하고 C가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뭐 한 거냐면 E하고 F가 들어간 거야.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았어? 남은 애들 4명 남았지. 그 4명 배열하면 돼.
그치?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여기도 4팩, 여기도 4팩이 있을 거라고. 4팩으로 묶어줄 거야. 왜냐면 4팩이 딱 24거든. 그걸 준 거야. 끝까지 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경우도 더 할 거냐? 요 경우도 더 해야 돼.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AC가 들어갈 수 있다.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가로로 A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잘 봐. 요렇게 한 가지. 그치?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밑에도 세 가지니까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일단 가로 2개를 고르는 거야. 그 안에서 AC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2팩이 되는 거지. 얘는 AC를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EF를 집어넣을 건데 잘 봐. 그럼 AC가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러면 위에는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으니까 뭐 하는 거야? 4개 중에 하나 골라. 아래는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 안에 고른 자리 중에 다른 행에 E하고 F를 집어넣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요. 선생님 만약에 내가 이 6C1에다가 2팩을 구한 AC를 집어넣은 이 경우 안에 AC가 여기 위에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상관없지. 왜?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여전히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 얘가 고르면 어쨌든 한 행에는 2개가 남을 거고 다른 행에는 4개가 남을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EF를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나머지 애들 뭐해? 배열해주면 되겠지. 요거까지가 EF를 배열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를 더해가지고 둘이 더해가지고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자 어차피 모든 항에 4팩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4팩으로 묶는 거야. 곱하기. 자, 얘 계산해보자.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헷갈려.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0 빼기. 자, 얘는 4팩 묶었어. 얘 얼마야? 4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거 더하기. 얘는 4팩 묶었어. 얘는 6 곱하기 2.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된다. 요거를 빼준다 이거지. 그치? 그럼 계산해보자. 잘 봐. 이것도 좀 계산할 때 잘 봐. 4를 묶을게. 또 4를 또 묶을게. 4팩에다가 더 묶을 수 있네. 16으로 좀 묶어볼게. 이렇게 16으로. 그럼 얘 16 묶으면 뭐 남아? 얘만 남지. 그래서 얼마? 60 빼기. 자, 16 묶으면 얘는 뭐 남아? 4, 2가 16이지. 그럼 뭐 남아? 9 남았어. 9. 그래서 얘는 4, 2 하면 되니까 12 남았네. 12. 12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얼마야 얘? 21이지. 21. 빼면 얼마야? 39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4팩 곱하기 16 곱하기 39가 되는데 얘가 얼마래? 24K래. 24K. 그럼 당연히 K가 누가 되는 거야? K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16 곱하기 39가 답이다. 그래서 뭐야? 16 곱하기 39. 그래서 624가 답이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다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 B, C, D가 그려진 말판이 있다. 다음 말은 처음 A에 두고 여기에 있어. 그때 이 동전을 뭐 할 거야? 다음 규칙에 따라 말이 움직일 거래.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정사각형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앞면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H라고 많이 합니다. 헤드. 그 다음 뒷면에 나오면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 이쪽이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이거고 반시계 방향이 이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테일, 꼬리라고 합니다. 꼬리. 이렇게. 그래서 앞면에 나오면 이쪽, 뒷면에 나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런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총 몇 번? 5번 던져가지고 그 말을 이동시켰을 때 말이 점 B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 잘 봐. A가 B에 도착을 해야 돼. A가 B에 도착해야 돼. 그럼 그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A에서 B까지 가려면 동전을 5번 던질 거잖아. 앞면만 먼저 생각해볼까? 앞면만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면 안 되지. 그 앞면이 1번, 2번, 3번, 4번에다 뒷면 1번 나오면 B에 도착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뭐냐? 앞면은 총 몇 번? 4번. 뒷면은 총 몇 번? 1번 나와도 된다. 앞면은 총 4번, 뒷면은 총 1번. 그치? 이어서 두 번째.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앞면이 하나, 둘, 셋 했다가 이제 끝나. 안 돼. 그래서 앞면으로 가는 건 이제 끝났고, 내가 볼 때 뒷면 먼저 가보자. 뒷면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가는 건 된다. 맞지? 그래서 뒷면만, 앞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뒷면만 5번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이어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었냐면, 뒷면이 하나, 둘, 셋, 앞면이 다시 시계 방향이니까
하나, 둘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뭐도 가능한 거냐? 이것도 가능한 거야. 앞면이 하나, 둘, 뒷면이 하나, 둘, 셋. 맞지, 그치? 이렇게. 다시. 여기서 앞면이 하나, 둘, 뒷면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앞면이 2번에 뒷면이 3번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쌤, 이거는 아까랑 다른 경우인데요? 얘는 앞면이 먼저 2번 나왔고요. 뒷면이 3번 나왔는데요. 근데 아까 이전에 얘기한 건 뒷면이 하나, 둘, 3번 나오고 앞면이 하나, 둘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경우 안에는 앞면, 뒷면도 가능해. 앞, 뒤. 그치? 근데 뒷면, 앞면도 가능해. 그치? 뭐야? 뒤, 앞. 이것도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냐? 사실 이거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주면 돼. 이거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 B에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나열할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주면 된다. 물론 얘도 좀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잘 봐. 어쨌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앞면이라고 할 건데 그게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플러스 1. 뒷면으로 가는 게 이제 D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얘가 어떤 값에 도착하면 되냐면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하고 뒷면에 나오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총 몇 번 나와야 돼? 5번 나와야 돼. 그지? X 더하기 Y는. 그 다음에 X는 플러스를 할 거니까 플러스 X인 거고 Y는 마이너스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Y 할 건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 1, 2, 3에 위치해야 돼. 3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주면 돼. 그럼 둘이 연립하면 어떻게 돼? 2X는 얼마야? 8. 그럼 X가 얼마? 4. Y는 얼마? 1. 이게 뭐야? 앞면 4번에 뒷면 1번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히 세는 게 낫잖아 얘는. 물론 이렇게 세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왜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잘 봐. 뭐도 가능하니까. 얘가 한 바퀴 더 돌아서 7로 도착해도 돼. 1, 2, 3, 4, 5, 6, 7. 그럼 7 나오는 걸 구하려고 하면 연립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X가 5개를 넘어가. 그럼 그건 안 되네. 그럼 반대로 뭐는 가능해? 1은 되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도착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1에 도착해서 연립하려면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2X가 4라서 X가 얼마? 2Y가 3이어도 된다 이거.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 다음 또 뭐도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도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둘이 더하면 얼마 돼? 2X가 0이 되는 거니까 Y가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얘를 나누는 방법이 앞면은 총 몇 번? 여기 나와 있는 게 4번에 뒷면 1번. 그 다음 앞면은 총 몇 번? 2번에 뒷면 3번. 앞면은 총 몇 번에? 0번에 뒷면 5번. 요게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요 경우를 분류하는 게 솔직히 이게 또 어려워. 그냥 세는 게 나아. 그래서 그걸 셌을 때 이거 셌다고 생각해보자. 그 셌을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순서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앞면 4번 하나 둘 셋 넷 뒷면 1번 5 이렇게 되지만 앞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총 경우의 수다 이거지. 그럼 요 5개를 나열할 수 있는 건 5개가 똑같은 거잖아.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뭐야? 5팩에다가 뭐 해줘? 4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이 된다 그랬어? 5개를 앞면과 뒷면의 순서 상관없이 나열하는 건데 앞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앞면 뒷면 앞면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는 5자리 중에 뒷면이 들어간 한 자리를 골라도 된다. 5가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5자리 중에 뒷면이 들어갈 3자리 혹은 앞면이 들어갈 3자리 혹은 5자리 중에 뒷면이 들어갈 3자리를 골라도 된다. 얘는 5자리 중에 하나도 안 골라도 되는 거지. 앞면 안 들어갈 거니까. 혹은 5자리 중에 모두 다 뒷면 넣어 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에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냐?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다. 답은 얼마야? 16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모든 원판이 반지름 길이와 색이 모두 다르대. 그러니까 구분이 다 된대. 그 원판 5개를 나열할 건데 쌓아놓을 건데 그때 뭐 하고 싶냐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판이 2개가 보였으면 좋겠대. 원판이 2개가 지금 이것처럼. 그럼 얘하고 얘만 보이겠지. 이렇게 쌓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얘는 일단
가장 큰 원판은 무조건 보인다라는 거야. 어디에 두든. 그치? 가장 큰 원판은 어디에 두든 무조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장 큰 원판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움직여 볼게. 잘 봐. 무슨 말이냐? 총 5개거든. 가장 큰 원판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나머지 원판들은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뭐 일단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써볼게. 근데 이 4개의 길이가 어떻든지 순서를 바꾸나 마나 원판을 몇 개밖에 안 보여. 위에서 보면. 그치? 얘 하나만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돼. 왜? 2개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죠. 큰 원판 위로 하나의 원판을 올려. 나머지 3개는 밑에 있겠지. 이런 느낌. 이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가장 큰 원판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원판 중에 하나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이 쌓는 방법은 얘네 셋이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을 곱해줘야 돼.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만 딱 보이겠지. 이어서 2번째. 자, 가장 큰 원판 위에 2개의 원판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큰 원판 위로 올린 거야. 근데 그 큰 원판 위로 올린 요 2개의 원판은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왜? 얘가 짧으면 원판이 3개가 보여. 위에서 보면. 그지? 그럼 무조건 뭐냐? 얘를 2개를 골라서 올리는 순간 큰 원판을 더 위에다 놔야 돼. 그래서 얘는 뽑기만 하면 끝나. 일단 위에 건. 근데 아래 요 2개는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지. 2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대로 가면 돼. 3번째. 큰 원판이 이렇게 있어. 작은 원판 3개를 여기다 올린 거야. 그럼 밑에 하나 남았지. 그럼 요 3개의 원판도 어때?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큰 원판 위로 올렸어. 그 중에 제일 큰 건 무조건 꼭대기.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뭐야? 얘네들은 이렇게 놔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한테 가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만 보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 뭐 얘는 의미 없지. 하나밖에 없는데.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큰 원판이 제일 밑에 깔리고 여기에 원판 4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도 제일 큰 거는 무조건 위에 확정이야. 말 안 해줘도 제일 큰 거 위에야. 나머지 3개는 뭐 해도 돼? 자리 바꿔도 되는 거지. 요거 답이다. 계산해보자. 얘는 4 곱하기 6이니까 24. 얘는 6 곱하기 2니까 12. 얘는 4, 2, 8. 얘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냐? 50이 된다. 50. 그래서 답은 50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끝. 이렇게까지.